신용카드에 관련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현금보다는 요즘에는 뭐 체크카드 많이 사용하지 않나요? 네, 선생님은 이제 뭐 소득이나 나이가 있으니까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현금 말고 이제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할 때 카드 회사나 뭐 음식점 같은 데를 가면 카드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사업장에는. 그럼 여러분들이 카드를 주면 그 사장님이 찍 긁고 결제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많이 보셨죠? 예, 그거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렇게 카드에다가 찍 긁고 결제가 띠롱되는 순간 국세청에 그 내역들이 바로 전송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자들은 그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되는 건데요. 요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없긴 한데요. 옛날 같은 경우에 이제 조그마한 가게들이나 아니면 뭐 길 가다가 뭐 물건, 옷이나 이런 거 파는 데를 가면 아니면 뭐 음식을 먹거나 하면은 사장님 여기 카드 되나요? 물어보면 우리 카드 안 돼요. 혹은 뭐 현금 내면 뭐 깎아줄게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있었어요. 선생님은 그래서 옛날에는 이거를 세무를 배우기 전에 왜 카드를 주면 돈을 더 내야 되지? 이렇게 불만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세무를 배우는 입장이니까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카드를 긁는 경우에는 아까처럼 바로 국세청에다가 통보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사장님이 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현금을 일부러 내면 그거를 누락해서 신고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에게는 이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되게 불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그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 어떻게 회계 프로그램에 나타나게 되는지를 배우게 된 겁니다.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 유형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카드로 과세 매출을 했다 그러면 17번, 카드로 면세 매출을 했다 18번, 카드로 영세율 매출을 했다 그럼 19번 이렇게 고르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하면 좋은지 한번 그 자료들을 보고 구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1번 문제 같은 경우에 보면 뭐 김남현 씨에게 노트북을 판매하고 자 그러면은 앞번호가 1번대로 고르면 되겠네요. 그리고 신용카드 영수증이다. 우리가 11번이나 뭐 13번, 12번 고를 때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신용카드 영수증을 발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 카드에 관련된 거니까 17번이나 18번 중에 한 개겠다. 이렇게 생각을 머릿속으로 일단 하는 거죠. 그리고 요걸 잘 살펴보면요. 노트북을 발견했는데 여기 금액이 지금 100만 원이 찍혀 있어. 그리고 부가세가 10%, 10만 원이 찍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아까 17번이 카드 과세. 그리고 18번이 아예 면제되는 카드 면세. 그리고 19번이 카드 영세였는데 그럼 몇 번 코드를 고르면 될까요? 맞습니다. 자, 10% 매겨졌다라는 거는 카드 과세로 고르면 되겠죠. 왜냐면 이 과세가 일반적으로 10% 매기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쉽게 코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아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영수증을 줬으니까 쉽다 이거예요. 근데 선생님 질문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세금 계산서 발급하고 돈 줄 때, 돈 받을 때, 우리 매출한 거니까 돈 받을 때 현금으로 줄 수도 있고 뭐 수표로도 줄 수도 있고 카드로도 줄 수 있잖아요, 선생님. 이렇게 질문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 옛날에 배웠던 거를 되살려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요거 구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수를 많이 범하는 내용 중에 한 개인데요. 이렇게 문제에서요. 똑같이 물건을 팔고 나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고 하면 아까 몇 번 고르라 그랬죠? 일반적으로 과세자가 카드 과세 매출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11번 과세를 눌러야 돼요. 요거는 17번 절대 누르면 안 됩니다. 그리고 결제를 우리가 나중에 프로그램에서 결제 방법 고를 때 카드로 결제했다 이렇게 골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 매출 점포만 보고 무조건 17번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고 하는 경우에는 11번 과세 코드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결제 방법에서 카드를 골라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내용이 책에도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에 그냥 영수증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수증 받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영수증을 발급을 할 때 카드 과세를 눌러주면 됩니다. 아까 첫 번째 예시처럼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이제 또 다양한 부속 서류들을 배울 거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선생님이 두 번째로 얘기한 경우가 요거 같은 경우입니다. 일반 거래 사업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결제 수단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코드를 몇 번 골라라? 11번 고르고 나중에 외상 매출금 거기 신용카드에다가 카드를 입력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구분하는 거 머릿속에 잘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신용카드랑 거의 비슷하게 이제 현금 영수증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현금 영수증 해드릴까요? 이런 얘기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맞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드를 어떻게 고르냐면 현금 과세일 경우에는 22번, 현금 면세일 경우 현금 면세 23번, 24번 현금 영세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요거 선생님이 다 외우라고는 전혀 안 해요. 왜냐면 우리 여기 그 프로그램 들어가면 자동으로 이렇게 이름이 뜨니까 외우진 마시고 현금 영수증이 나오면 그럼 과세, 면세, 영세에 의해서 다르게 고르면 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요 2번 문제 같은 경우 한번 볼게요. 자, 서적을 이거 선생님 왠지 그냥 일반 명품이 아닌 것 같은데요. 뭐죠? 맞습니다. 우리가 아까 요거 서적 같은 경우 아니면은 교육 이런 거 면세분이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한번 쫙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거 같은 경우로 이제 판매하고 현금 영수증을 받았대요. 그러면 원래 13번 면세를 고를 수 있지만 이건 계산서가 나온 게 아니고 그냥 현금 영수증 줬으니까 코드를 몇 번 골라야 될까요? 아까 뭐 현금 과세도 있었고 현금 면세도 있었고 현금 영세도 있었어. 그러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요 금액을 보면 됩니다. 어떻게 보냐면 이제 금액이 5만 원짜리인데 부가가치세에는 아무 금액이 없네. 그러면은 지금 면세 상품이니까 이게 없었나 보다. 그러면은 이거 코드 현금 면세 고르면 되겠구나 라고 치신 다음에 이제 쭉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에서 힌트가 충분히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회계사무소 같은 데 가서도 이런 힌트들을 가지고 머릿속에서 정리해서 딱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연습만 된다면 어렵지 않으니까 오늘 꼭 복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매출에서 거의 마지막인 간주 공급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과세표준을 계산을 할 때에는 원가도 나오고 시가도 나오고 이렇게 혼란이 될 수 있는데 무조건 시가로 계산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14번 건별이라고 하는 다른 유형이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크게 4가지의 사유들이 있는데요. 요거를 우리가 재화의 간주 공급 사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양도하지 않았는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로 매출세액을 인정하겠다라고 이해를 할 건데 어떤 사유가 있냐면 첫 번째로는 사장님이 사업과 관련해서 취득했어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요거를 다 자기의 다른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고 소비하는 거를 그것이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면세 사업으로 다시 전용하다든지 아니면은 판매를 목적으로 요거를 다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다가 반출하든지 이런 경우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제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획득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서 에어컨이 필요해서 비품으로 하나 샀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사업과 관련 없이 개인적인 의도로 집에 가져가는 거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매입세액을 공제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우리가 개인적 공급에 해당이 돼서 건별로 유형을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상품을 종업원의 생일 선물로 제공을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공제받아서 갖고 온 거를. 이런 경우는 개인적 공급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회사가 사업과 관련해서 취득했는데 제 공제 받았는데 요거를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매출처에다가 이런 거죠. 우리 회사가 홍삼 회사야. 근데 홍삼 회사에 이제 공제 받아가지고 상품을 만들었는데 요거를 공짜로 매출처한테 제공하는 거죠.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접대비에 해당이 되기도 하지만 사업상 증여에 해당이 돼서 14번을 눌러줘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폐업할 때 이제 창고에 막 물건이 쌓여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는 거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당사의 제품을 매출처에 선물했대요. 자, 그러면 이거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는 거 맞나요? 맞아요. 왜냐하면 무상으로 줬다고 하니까 이 제품을. 그러면은 이 시가, 아까 선생님 시가로 한다 그랬죠? 이 시가를 이제 여기 공급가액에다가 입력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요렇게. 그러면은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매겨져 가지고 제품이 입력되고 예수금, 매출세액이 입력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매출 코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